안녕하세요. 교재는 페이지 한번 펴봅시다. 맨 앞부분 펴시면 지금 어디 이제 갈 차례냐면 37쪽을 한번 펴보셔. 기본서 37쪽. 기본서 37쪽을 펴보시면 법률행위가 매매계약이 성립이 되어서 유효가 되려거든 거기에 효력 발생 요건 나오죠. 그래서 계약서에 쓴 내용이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가불간에 이렇게 매매계약을 했다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계약서에 쓴 내용이 있어요. 토지 넘겨주겠다. 대금 1억 주마. 이게 계약서에 쓴 내용이라고. 이것을 목적이라고 불러. 그러면 목적이 반사회적 행위면 유효 무효? 무효. 근데 계약서에 쓴 것이 착오로 있다고. 착오로 계약서에 착오로 실수로 썼는데 반사회적 행위야. 그러면 여기 갑이 자 생각해봐. 술 먹고 착오로 계약서에 쓴 내용이 반사회적 행위요. 술 드시고 착오로 썼는데 그것이 반사회적 행위요. 그러면 술이 중요해, 착오가 중요해? 이 착오 따진다는 건 무의미하다는 거야. 술이 만취했는데 무슨 착오 따지냐고 지금. 어이씨 가서 노래방 가서 그냥 확 보듬어 버린 거 내 마누라 한 줄 알았네? 이렇게. 그게 착오야? 그게? 술이니까 술로 따져야 돼 이런 거. 착오로 쓴 것이 반사회적 행위야. 착오로 계약서에 쓴 것이 반사회적 행위요. 반사회적 행위가 중요해, 착오가 중요해? 순서가 있다고 그러죠. 당사자를, 목적을, 의사표시를. 그러니까 고려의 순서가 있어. 당사자를 맨 먼저 고려해서 유효무효 따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착오를 먼저 따져야 돼. 반사회적 행위를 따져야 돼. 계약의 내용을 따지고, 세 번째는 계약의 내용을 쓰게 된 이유를 마지막으로 따지라는 거예요. 계약서에 쓴 내용이 거짓말로 썼다고. 무효 유효? 계약서에 쓴 내용이 거짓말로 썼다. 이제 어느 정도 알아들 때가 됐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민법을 배우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계약서에 쓴 것 갖고 따지는데 그렇게 쉬운 거라고. 계약서에 쓴 것이 둘이 짜고 했어. 유효 무효? 그러니까 따라서 계약서에 쓴 것 없으면 할 게 없어. 우리는 지금 계약서에 쓴 내용을 가지고 술 먹고 했느냐, 반사회적 행위로 했느냐, 착오로 했느냐, 사기당해서 했느냐, 지금 그거 공부하고 있다고요. 따라서 계약서에 쓴 것이 목적이 사기당했다면 취소. 아시겠지? 근데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38쪽에 갔더니 양가로 2번에 특별 효력 발생 요건 나오죠?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본다. 개개의 법률 행위의 시작. 개개의 법률 행위의 유효 요건으로 거기다 몇 줄을 그으셔? 대리권의 존재.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계약서에 썼는데 당사자가 쓴 게 아니고 갑의 대리인이 쓴 거예요. 대리인이. 따라서 대리인이 계약서에 썼다면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 하나 배운다 그 말이야. 지금 다시 대리권의 존재. 그럼 이제 지금은 대리권의 존재에다 몇 줄 그시고 대리권의 존재에다 몇 줄이고 페이지 이렇게 쓰고 간다. 대리권의 존재에다가 페이지 기본서 94쪽 이렇게 써놓고 돼. 94쪽. 그 다음에 요약집은 페이지 19페이지 두 개를 쫙 펴시면 돼. 자 그러면 94쪽을 다시 가면 여러분들 기본서 94쪽에 자 94쪽 자 페이지 94쪽에 좌측 날개 길라잡이 이렇게 쓰셔. 좌측 날개. 우리 지금 백두산
등정을 하는데 어디 가고 있느냐면 맨 밑에서 지금 바닥에서 기고 있어.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지금. 그런데 어디 가느냐? 길라잡이. 그래서 메모해 제5장. 우리는 제5장 법률 행위를 배우고 있는데,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가 들어간 행위를 법률 행위라고 한다. 그래서 제1절 총칙, 제2절 의사표시, 제3절 대리, 제4절 무효와 취소. 그래서 무효와 취소를 배우고, 여러분들 무효 나오면 3단계로 해결하라. 그래서 어려웠죠? 그 연습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다시. 무효는 몇 단계? 3단계. 따라서 전다세, 소유자는 물부손, 소유자의 채권자는 대위 취소. 그렇게 하다 보면 다 알게 돼. 그냥 걱정 하지 마셔. 그 다음에 제5절 조건과 기한. 근데 오늘 배울 주제가 여기 대리 배운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 위에는, 그러니까 대리인에 의해서 총칙이 뭐냐면, 법률행위의 총칙은 계약서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내용이 뭐냐면 목적이고, 목적이 뭐냐면 계약서에 쓴 것, 이렇게 매매계약서에 쓴 것. 그래서 매매계약서에 쓴 것이 실수로 했으면 취소, 계약서에 쓴 내용이 사기당했으면 취소, 이런 거 배웠던 거야 지금. 이제 오늘은 다른 대리인에게, 대리인이 계약서에 쓴 내용이 사기당했으면 취소, 반사회력행위면 무효. 배울 게 없어 오늘은 사실은. 동의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 오늘 배울 차례인데, 결국은 다 같이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 대리행위, 법률행위 배운다고. 오늘 다른 거 배우는 게 아니고. 대리? 뭘 배우지? 요거 다시 한번,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 그걸 뭐라고 해? 약해서 대리행위, 이렇게 배운다고. 그러면 대리행위에도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다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다. 그래서 위에 요건 갖춰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94페이지에는 대리 제도를 설명했으니까는 그걸 또 읽어보지 마셔. 읽어보면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만 알면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여보라 대리행위의 성립요건, 효력요건. 우리는 대리행위의 유효, 무효만 배우니까 그것만 알아도 충분히 남어, 시험 합격하기는. 그러니까 그것만 지금 다 가르쳐주면 필요 없는 지식들이 많거든. 근데 집에 가서 혼자 가서 끙끙 앓고 있어. 읽어보고. 그러니까 그 읽어보는 것은 자유지만, 왜? 우울하면 그거라도 읽어봐야지. 근데 읽어볼 때는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 써줬죠?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읽어보고, 만약에 교재에서 필기해 놓은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면 물어보러 와. 근데 왼쪽에 지금 읽어보지 마시오 했는데 혼자 고집도 누구 닮았는지 다 읽어보면서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공부하지 않은 내용 중에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은 그냥 버려. 그냥. 그리고 이해 안 가면 아따 그거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아야지. 끙끙 앓지 말으라고. 우리의 가는 길은, 다른 데 가는 길은 무효 취소, 이렇게 가는 길이야. 지금 우리가 대리행위의 무효 취소를 가는 길이기 때문에 뭐 개념 막 사적 자체 확장이다 이런 거 볼 것도 없어. 그 다음에 95페이지에 대리의 본질 나와 안 나와요? 나오지? 그것도 볼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양가로, 여기 봐. 양가로 3번 봤더니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 나오죠? 먼저 여기 봐. 갑이, 우리는 법률행위 배우면서도 법률행위 중에서 주로 매매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의 소유하는 땅을, 갑이 X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직접 자기가 상대방을 물색해서 거래를 했던 것이야. 근데 이번에는 이제는 의라는 대리인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
그러면 이 을이 살 사람 병을 물색해서 이렇게 갑과 병 사이에서 계약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이때 계약서의 내용을 쓸 텐데 계약서의 내용을 쓰려거든 의사 표시가 내용이 되니까 의사를 토지를 얼마에 팔 것인가. 그 다음에 자 갑이 을에게 대리인이라고 그래. 우리는 원래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대리인을 A로 표시하거나 병으로 표시해야 돼 이렇게. 근데 시험은 을은 갑의 대리인으로서 이렇게 꼭 나온다고. 병과 계약을 하였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당사자를 갑과 병이 되고 을이 대리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갑은 대리인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하였다. 다음 중 맞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그러면 토지를 팔아달라고 했을 때 얼마에 팔 것인가, 누구에게 팔 것인가, 이게 의사 아니야. 그 의사를 대리인이 정해. 쉽게 말해서. 따른다. 얼마에 팔 것인가, 누구에게 팔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또 어려우니까 다 같이 의사표시. 그러면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의사표시를 누가 해? 대리인. 의사를 누가 정해? 표시도 누가 하고? 박수. 그게 끝이야 끝. 그러면 그걸 머릿속에 담아둬야 되는데 밑에 사자 나오지? 밑에 사자는 한번 읽어본다. 사자. 저승사자. 그게 사자가 뭐냐면 저승사자는 염라대왕의 심부름꾼 아니여. 그 잡아오라고 가서. 잡아 안 오려고 그러면 망치로 패. 그러면 그냥 잡아오니까. 그래서 사자는 심부름꾼인데 여기 봐. 그냥 간단하게 따라서 사자는 본인이 의사를 정해서 대리인이 표시한다. 다시 해. 대리에서는 누가 의사를 정했다고? 근데 사자는 누가 정한다고? 그러면 사자 공부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된다. 할 필요 없어 그런 거. 그런데 왜 나왔을까? 이런 구별 기준 제도를 주는 이유는 대리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라 해서 주는 제도야. 그래서 시험 나오지 않는데 그 주택관리사 있잖아. 그럼 주택관리사는 민법 총칙이 통째로 시험이라고 그게. 할 일 없으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주택관리사 강사들 보면 그거 연락이 오고 있다. 무슨 간접 대리인이 쓸데없는 얘기를. 그래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는 사람도 딱 강의 딱 보면 이런 거 하지. 오, 이 새끼 주택관리사 출신이구나. 금방 알아 이런 게. 그래서 그러면 95페이지에 양가로 2번 봐.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나오나? 여기 한번 봐. 우리가 배우는 법률행위는 가족행위 배워, 재산행위 배워. 그러면 대리인에게 대리인아 네가 포항에 가서 큰애기 오고 선전 보고 오느라 그런 짓 시키면 돼 안 돼? 그러면 어디 대리인아 내 대신 유언 좀 해라. 그 대리인이 엉뚱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대리인이 그런 짓 하면 돼 안 돼? 그래서 거기에 인정되는 행위 오른쪽에 매매 95페이지에 양가로 2번에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나오지? 거기다 써놓으면 돼. 재산행위에 이렇게. 재산행위에. 재산행위에만 적용된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는 게 보지도 말어. 그 다음에 96페이지는 이제 대리를 공부하려거든 이렇게 용어 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법률의 행위에 의해서 인정되는 대리를 다 같이 임의대리.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대리를 법정 대리 이렇게 하면 돼. 한번 읽어본다. 임의대리, 법정 대리. 그러면 그거 외울 것 없어.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 내 토지를 팔아달라고 따갔어요. 부탁받은 대리. 그걸 뭐라고? 그럼 법으로 정해진 경우는? 여기서 혹시 누구 법정 대리인 사람 손 들어봐. 누구예? 손 들어. 그러면 빨리. 당신 법정 대리인이 아들애? 대구댁이 똑똑해. 저렇게. 달리 대구 경북이 나라를 지배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 여러분들은 전부 자제분들 두고 계시죠? 그럼 다 법정 대리다 이렇게 알고 계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앉아서 무슨 정치가 어떤 일이 하지 말고 좀 배우고 정치에 대해서 평론을 해야 돼 이렇게. 따라서 나는 법정 대리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 그래서 누군가의 임의 대리인은 누군가의 임의 대리인이 되는 경우는 야 나는 누군가의 임의 대리인이 된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임의 대리인이 된 적이 없다면 야 나는 누군가가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임의 대리인 아무나 돼. 신뢰하는 사람이 부탁을 해. 신뢰하는 사람이 신뢰받는 사람이 부탁을 하지. 알아들어요? 다시 한번 의사표시에 의한 대리를 임대, 법으로 정해진 대리를 법대. 다 같이 임대 법대. 그 다음에 자 이쪽으로 와보자. 이제 대리행위가 성립이 되려거든. 보여요? 수험생 여러분 여기 보이시냐고. 자 대리행위의 성립 요건, 현명. 그 현명이 뭐냐면 이제 안 써도 돼. 이렇게 이름을 드러내야 된다 그런 뜻이야. 이렇게 이름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했을 때 매매 계약서를 쓸 때는 매도인이 을이요 갑이요 이렇게 하는 일을 현명이라고 그래. 알아들어? 따라서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쓴다. 그걸 뭐라고? 현명. 이때 현명을 누가 하느냐에 대하여 현명의 주체에 대하여 대리인이 현명을 하면 그것을 능동대리라고 하고 상대방이 현명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대리를 수동대리라고 그래. 여러분들 책에 다 같이 능동대리, 수동대리에다만 밑줄 그으셔. 수동대리에다만 밑줄 그으시고 상대방의 현명을 받아들이는 대리 이렇게 써버려. 상대방의 현명을 받아들이는 대리. 그래서 현명의 주체에는 능동대리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대리도 있고 수동대리도 있고. 수동대리란 무슨 뜻이라고? 상대방의 현명과 상대방이 현명을 해서 의사표시를 할 거 아니야. 그걸 받아들이는 대리. 다시 한번 상대방의 현명과 의사표시를 수령한다. 다시 수령대리, 수동대리. 그러면 대리인은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갑의 대리인 을에게 내 토지를 팔아달라고 청약한다 이렇게 얘기해. 갑의 대리인 을이라는 말을 이 사람이 썼지? 이런 걸 수동대리라고 그래. 간단하게 다시 현명을 한다, 받는다. 그러면 매매계약 할 때는 만약에 병이 누군가의 대리인이라면 나는 A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A의 대리인이다 현명을 했지? 능동대리. 그리고 이 현명을 을이 받아들였지? 그럼 무슨 대리? 수동대리. 그래서 다 같이 받아들인다, 한다. 이게 능동대리, 수동대리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알아들으면 돼. 한번 읽어본다. 능동대리, 수동대리. 그 다음에 3번은 다 같이 유권, 무권. 대리행위가 유효가 되려거든 대리권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으면 다 같이 유권, 없으면 무권 이렇게 얘기해.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어? 그러면 이제 97페이지 봤더니 97페이지에 맨 위에 오른쪽 날개 있지? 이제 오른쪽 날개 보면 여기 봐. 대리행위가 성립되려거든 다 같이 현명해야 한다. 성립이 되려거든. 그 다음에 성립이 되어서 그 행위가 유효가 되려거든 다 같이 대리권이 존재해야 된다. 근데 대리권의 존재와 관련한 그 전에 대리행위가 유효가 되려거든 총칙이나 의사표시에서 문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여기서 없어야 돼.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책에는 이제 대리를 보면 다 같이 대리행위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당사자에서 능력을 따져야 될 텐데 의사표시를 대리인이 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대리인이 술 먹어야 돼, 제정신이야 돼?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 대리권 있어야 된다. 대리권 남용이 없어야 된다. 이 중에서 대리권이 존재해야 한다가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거야. 이게 3번 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자 97페이지 우측 날개 보여요? 처음 오신 분들 97페이지 자 페이지 97페이지 우측 날개에다가 요걸 메모하셔. 여기 부분만. 처음 오신 분들 어디 봐. 남들은 한 3년 전에 해서 다 했다고.
빨리 하셔. 여기 처음 오시면 안 쓰면 안 돼. 여기다가 요것만 써. 대리행위 이거 쓰고 2번 효력요건 이렇게만 쓰라고. 1번은 쓰지 마시고. 그래야 1번이 궁금하지. 대리행위 2번 무슨 요건? 효력요건. 여기는 안 써도 되고 이렇게 빨리 써. 그러면 여러분들 책은 지금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교재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는 이걸 갑자기 설명하면 이것을 두서없는 강의라고 그래. 그러면 논리를 세워줘야지. 그 논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재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바로 효력 요건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 설득돼요? 자, 그러면 대리행위가 성립이 되어서 자 외워본다. 유효가 되려거든 먼저 외워봐요. 하자가 없을 것. 대리인에게 의사 능력이 있을 것. 대리권이 존재할 것. 대리권 남용이 없을 것. 외워놨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뭘 배우겠다? 대리권의 존재, 이걸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률행위 중에서 대리했고 가는 길이, 대리행위에도 다 같이 성립요건, 효력요건, 효력요건 몇 가지 있었어? 4가지. 그 중에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 이거 배우는 게야. 어려워, 쉬워? 처음에는 그냥 어렵구나 한다고 해서 위안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알아들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권이 존재해야 된다. 자, 97페이지에 대리권의 발생 원인에는 법정 대리권 나오나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겨. 다 같이 법률 규정. 그래서 대리권은 법정 대리권은 어디서 생긴다? 그 정도만 알면 돼. 여러분들 법정 대리라고 그랬지? 그러면 법률 규정 보면 된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관심 없어. 넘어가. 한 장 넘겨요. 그러면 이제 98페이지에 위에서 임의대리권의 발생 원인 나오나? 임의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수권행위에 의해서 듣고 말아야 돼. 그냥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다 같이 수권행위,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따라 줄수, 권한권,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뭐라고? 그래, 이름만 이해하면 돼. 그런데 가불간에 고용계약을 체결을 해. 현대건설 사장이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걸 분양하려고 고용을 한다고. 그러면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당사자를 다 같이 외워봐요. 사용자, 피용자. 우리는 매매의 당사자를 매도인, 매수인이라고 하지 않아? 이걸 당사자를 사용자, 피용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 다녔다면 다 누구였어? 피용자였지. 근데 지금 현대건설 건물을 아파트를 지었는데 분양하려고 고용을 할 때 이 갑이 을을 고용을 했을 때 고용계약 속에는 고객들과 아파트를 분양할 때 갑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어, 안 주었어? 그럼 여기서 갑이 을을 고용할 때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수분양자와 분양을 할 때 내 이름으로 쓰고 분양하라는 자격을 주었지? 생각나? 그런 짓을 수권행위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갑이 을을 고용해서 고객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자격을 줄 때는 고용계약을 체결했더니 그 계약 속에, 고용계약 속에는 현대건설 사장의 이름으로 분양하도록 자격을 주었어, 안 주었어요? 들어갔지? 그것을 여러분들 책에 양가로 2번에 잡아. 98페이지 양가로 2번에 한번 읽어본다. 원인된 시작. 다시 시작. 자, 나 봐. 밑줄 긋지 말고 다 같이 시작. 한 번 더. 아니, 원인된 법률 관계만. 다시 시작. 다시 시작.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원인이 되었냐 이런 걸 생각하면 돼. 뭐의 원인이 되었느냐. 그래서 고용계약을 체결했더니 그것이 수권행위가 있게 된 원인이 되었지. 이런 걸 원인된 법률관계라고 한다 이거야. 그럼 여러분 개념만 아시면 돼. 이와 같이 가불간에
고용계약이나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이나 조합계약 등이 체결되었을 때 그 계약 속에 대리권, 갑의 이름으로 법률행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거야. 주는 경우. 그 주는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이 기초적 내부관계, 원인된 법률관계. 그러니까 개념만 이해하면 돼. 원인된 법률관계가 뭐다 이런 말도 이해하려고 딱 이해만 하면 되고 그것을 막 밑에 읽어보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해. 은행에 가서 오빠 이름으로 융자점 받아다오 했을 때 위임장을 써줘 안 써줘요? 그럼 위임장을 써줄 때는 위임계약을 체결할 때는 오빠 이름으로 은행에 가서 융자 받아오도록 자격을 주었음 안 주었음? 주었지? 그러니까 위임계약 속에는 오빠 이름으로 융자를 받아올 수 있는 갑의 이름으로 잘 봐야 돼. 다 같이 타인이 본인 이름으로 이렇게 현명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어 안 주었어? 이렇게 현명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짓을 수권행위라고 한다 그러고 그리고 위임계약이나 고용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그 계약 속에 수권행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때를 따간다. 고용계약을 위임계약을 수권행위가 있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하여 원인된 법률관계에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지. 동의해? 그 개념만 아시면 돼. 고용계약 속에 수권행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때 고용계약을 무엇이라고 한다? 그래, 개념만 알면 된다 그냥. 그러면 똑같이 배우는 거라고. 새로 오신 분이나 3년 전에 배우시는 분이나 지금 오신 분이나 똑같이 배워. 그러면 그래? 그러면 도대체가 이 원인된 법률관계라는 말을 원인된 법률관계라는 그런 낱말을 읽었을 때 시험에 나오니까 하는 거 아니야. 어디다 써먹으려고 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먼저 앞서간다면 자 저쪽에 몇 편 펴봐. 여러분들 책에 102페이지를 펴보셔. 교재 102페이지 102페이지 보면 4번의 대리권의 소멸에 128조가 나오면 128조의 제목 시작 임의대리의 종료 본문 시작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밑줄 그어봐. 밑줄 원인된 법률관계 밑줄. 그 법조문을 봤더니 원인된 법률관계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공부하는 거라고. 이 원인된 법률관계가 끝나면 수권행위도 존재해 없어져. 없어짐으로 대리권도 없어. 그것 때문에 공부한다고. 그거 한 말 때문에 지금 앞서간다면. 그래서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한다고? 고용계약이라고 한다고? 수권행위라고 한다고? 그래. 그러면 고용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고용계약 속에 수권행위가 들어가는 경우도 너 운전이나 해라. 너 딱 이제 자동차 운전사 국회의원이 운전하는 사람 뽑아. 운전 그런 걸 배웠어야 되는데 했으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운전할 때 할 때는 시원찮지만 그런 운전하는 놈이 성실하니까 열심히 방송통신고등학교 들어가더니 나중에는 방송통신대학 들어가더니 국회의원 보더니 그 눈이 달라져서 사법시험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두뇌 능력이 사법시험 합격하지 못할 만큼 멍청한 사람은 없다고 우리나라에. 더욱이 중개사 합격하지 못할 만큼 이 사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없어 우리나라에. 다 합격을 할 수 있다 60점 맞으면. 근데 여기 와서 제가 공부해도 합격하겠어요? 200만 원 낼까 말까 그러거든. 그럼 내가 그랬어. 그 1차 합격증 5천만 원 1차 합격증이잖아. 공인중개사 1차 합격증 1차 합격증만 5천만 원에 팔겠다고 했을 때 거래만 된다고 한다면 1차 합격증 5천만 원에 팔겠다고 하는 사람 줄 쓸 거라고. 그 정도로 그게 그냥 자격증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아. 근데 그러면 야 내가 이거 내고 해도 시간 낭비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공부해서 그걸 합격 못 올 만큼의 그냥 어리석거나 그런 사람은 없어 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어머니 머리를 한번 봐. 어머니 자기 어머니가 공부를 잘할 것 같으면 하면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본 경험이 없는 경우도 많잖아 제대로. 근데 그걸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파악하면 안 돼. 그래서
의지가 있으면 합격하는 거라고. 이게 60점 못 맞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의지가 있으면 다 되는 거지. 그러지? 이 대구나 광주 살면 좋은 동네 살았기 때문에 그냥 탁 와서 등록해. 그렇죠. 뭐 이까짓 거 하나 못해요. 딱 하는데 3일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거 하고 3일 3번 4번 딱 와서 보면, 그래서 시간 있어 없어요? 있어요. 돈은 있어요. 그 뭐가 없어? 의지가 없잖아. 그래서 하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일단 이 어떤 낱말을 입으로 이렇게 외워놓고 머릿속에 입력시켜줘야 돼. 다 같이 원인된 법률관계. 그럼 원인된 법률관계가 끝나면 대리권도 존재해 없어져. 그거 하나 배우려고 하는구나 하는 거라고. 이 정도. 그거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 그 정도 해놓으시면 되고, 자, 지금부터 또 앞으로 가보셔. 98페이지에 이제 3번에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시험 범위인데, 여기 한번 봐. 자, 대리행위 하자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를 배우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 여기 봐.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해달라, 토지를 매도해달라 이렇게 대리권을 줬어. 그러니까 위임장 받더니 토지를 매도해달라 이렇게 대리권 줬다고. 그러면 대리권에 을이 할 일이 분명하지 않아? 분명하지.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가 이렇게 명확한 경우도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토지를 팔아달라고 했던 이놈이 병과 토지를 매매계약에서 5억에 팔아서 둘이 돈 이렇게 주었더니 둘이 노름으로 다니는 거예요. 둘이 빠진고 다닌다고. 지금 잘 생각해.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했더니 을이 같이 노름방에 출입하는 놈에게 팔아서 돈을 받아서 요 우리 카지노, 정성 카지노가 다 날려버렸다 이거야. 자,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 그러면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했을 때 돈을 받아올 수 있는 자격이 대리인에게 있느냐? 그러면 대리인은 매매계약만 해야 되느냐? 돈도 받아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이거 먼저 따져야 돼. 그래서 자, 토지를 팔아달라고 했을 때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그러면 따라서 위임받은 행위와 그 이행수단은 가능이요, 불가능이요? 뭐 여기다가 빨간 거 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 이행수단에다 빨간 거 했어야 되는데. 이행 어디다 빨간 걸 해야 돼? 그 중요한 낱말에다 해야 되는데 어째 이렇게 했지? 그럼 여기다가 또 하나 해놓던가. 하여튼 나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 다 같이 이행수단은 가능해, 불가능해요? 그래서 돈을 받아올 수 있는 자격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99페이지에 자, 양가로 2번에 제목을 맨 위에 한번 읽어본다. 임의대리권의 범위. 거기다 메모에 양가로 2번에다가 임의대리권의 범위에다가 임의대리권의 양가로 2번에다가 보면 책에 임의 대리권의 범위에다가 이렇게 메모 1번 그냥 이렇게 써요. 1번 명확한 경우 2번 대리권의 범위가 수권행위 해석에 의해서 명확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한 경우도 있고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명확한 경우가 시험 주로 나오겠어?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나오겠어? 명확하지? 꼭 여러분들은 청개구리처럼 그러니까 시험 공부, 그래서 내가 필요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우리 민법에 보이게 있다만 하면 되거든. 보이게. 들어본다? 다시 한번 보이게. 그런데 명확한 경우는 여기서 이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시험이 여기서 나와. 여기는 간단하니까. 꼭 청개구리 같이 여러분들은 꼭 이상하게. 그래서 자 99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봤더니 권한을 정했어 정하지 않았어? 2번 봐. 아니 쓰지 말고. 여기 쓰지 말아.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여기 개념만 구별해. 다 같이 명확하다.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이 구별이 안 되면 책을 읽을 때 뭘 읽는지 모르니까 내가 명확하게 해주는 거라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봐. 시작. 다시 시작. 이 말은 뭐냐면 권한을 대리권을 주기는 했는데 대리권의 범위가 애매한 경우도 있다 그 말이야. 권한이 불분명한 경우. 대리권을 주었는데 여기는 분명한 경우. 그것이 1번이 분명한 경우고 2번은 분명하지 않아. 그러니까 책을 그렇게 써야 되는데 어째서 나는 이렇게 써놨는지 참 기분 좋아. 그렇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신이 사나워 시끄러워야지. 그래서 자 여러분들 책은 보충교재 21페이지 한번 봐보자. 보충교재 21페이지에 4번에 대리권의 범위 해놓고 가로에 다 같이 수권행위의 해석상 양가로 1번 봤더니 대리권의 범위가 뭐였다? 명확한 경우. 2번은 봐. 2번은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이렇게 두 가지 있다는 거야. 보충교재에. 그걸 책에다 써놨어 지금. 그럼 먼저 여기 봐.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면 따라선다. 부여받은 행위. 그 이행수단은 할 수 있지만 부여받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도 있어. 그런데 위임받은 행위 이외에 또 다른 의사표시는 할 수 없다 이게. 요것이 나온다고. 즉 무슨 얘기냐면 부여받은 행위, 위임받은 행위에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이행수단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하지만 즉 부여받은 행위에 따른 의사표시 즉 의사표시 한 개만 해야 돼? 두 개 해야 돼? 한 개만 하고 또 다른 의사표시는 할 수 안 된다. 요걸 여러분들 책에 쓰여 있는 게 판례가 그게 앞에 여러분들 교재 99페이지에 여러분들 판례에 대리권의 범위와 관련된 판례 나오나? 1번 봐. 1번 매매계약의 대리인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의사표시의 수령권도 있어 없어요? 이거 뭐냐면 이거 봐. 토지를 팔아달라고 위임받았다면 그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도 있다. 수동대리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내놨어. 즉 생각을 해. 매매계약을 하려거든 혼자 해야 돼? 상대방과 합의해야 돼?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은 있지. 동의해? 그런데 위임받은 행위 이외에 또 다른 의사표시를 할 권한은 없고 여기 위임받은 행위를 완성한 후에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은 여기는 없다는 거야 이게. 야 이제 또 이게 문제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 있다. 계약 체결하고 나서는 행위 완성 후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났으면 대리권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 계약에 대하여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은 없다. 이게 예상 문제야. 시험이. 그럼 여러분들 교재에는 이런 게 없어. 그러면 교재에 없으면 다른 자격시험에서는 한 시대를 풍미하고 있다고 이 지문이. 그래서 자 여러분들 보충교재 21페이지에 4번에 양가로 1번에 자 4번의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봐. 매도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는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 거기다 밑줄 그으셔봐. 상대방 보충교재 21. 자 양가로 1번의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다. 1번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도 있다. 동그라미 4번 봐.
매매계약 체결 전이다 후다? 후에는 그 매매에 대하여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은 없다. 이해하셨나?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에게 다 분명하게 해주도록 구별을 해놨다고. 계약 체결 전에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 있다. 체결 후에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은 없다. 자, 다시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했을 때 해석상 위임받은 행위와 그 이행을 계약의 이행을 하기 위한 수단,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거나 등기 신청을 한다든가 등등은 할 수 있어. 매매하면 등기해 줘야 되잖아. 돈 받고 등기해 주는 것도 할 수 있다. 근데 그 후에는 또 다른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도록 대리권 수여받은 경우는 의사표시 한 개만 해야 돼? 두 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 개 한다 그러면 안 된다. 뒤는 안 된다 해버리면 돼. 그래서 쭉 한번 봤더니 교재로 다시 넘어가서 99페이지에 교재로 넘어가서 6번 한번 아까 판례에서 6번에 아까 판례에서 6번 여러분들 중개사에게는 입찰 대리권이 있어 없어요? 있지. 입찰. 그래서 입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그래서 경매 신청을 해서 이제 경매 신청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신청을 했으면 그 일이 순조롭게 해서 끝나야지 거기다 신청해 놓고는 지 맘대로 내 신청한 거 너 없었던 곳으로 하자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거기 페이지 밑줄 그셔봐. 6번에 강제 경매 절차에서 입찰 대리권 속에는 강제 경매 신청 취하에 동의지 동의가 의사표시야. 이렇게 동의할 권한. 자, 입찰을 받겠다고 신청했으면 되는 거지. 또 나중에 동의할 자격은 또 다른 의사표시 할 수는 없다.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면 돼. 어떤 의사표시 한 개 했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또 다른 의사표시 할 권한은 없다. 엄청 쉬운 거라고 이런 게. 근데 거기서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논리를 탁 세워야 돼. 의사표시 몇 개 해야 돼? 두 개 해야 돼? 한 개만 해야 돼? 따라서 한 개와 이행수단. 돈 받는 건 사실행위라고. 이건 의사표시가 아니야. 그래서 의사표시와 사실행위는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 다른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은 없다. 이렇게 머릿속에 탁 잡아놓으셔야 돼. 이해하셨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야. 지금 갑이 토지를 하나 소유하고 있어. 그러면 갑의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이건 권한이지만 권한을 놓고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야.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을 소유하는 사람은 건물을 대 쓰기만 해. 기와장도 수선도 해. 그런 걸 수선하는 것을 보존행위라고 그래. 그리고 사용 수익하는 행위를 관리행위라고 하고 처분하는 것을 처분행위라고 그런단 말이야. 자, 여기 본다. 소유자는 소유물에 대하여 보관처 있다. 소유자들은 소유물에 대해서 무슨 짓 할 수 있어? 여러분들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 생각해. 자동차 막 끌고만 다녀. 기름도 넣어. 그걸 무슨 행위라고 그래? 보존행위. 그것이야 나하고 개념이 안 들어와. 따라서 임대해주는 행위, 관리행위, 바퀴를 수선하는 것은 보존행위라고 그래. 현상 유지하는 것은. 그러면 자동차 파는 행위는 처분행위. 그래서 소유자는 소유물에 대해서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할 수 있는데 지금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을에게 토지에 대해서 매도해달라고 했는지 임대해달라고 했는지 수선해달라고 했는지 갑이 을에게 대리권 주기는 주었는데 아무리 봐도 무슨 짓을 해야 할지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아? 그럼 명확하지 않으면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보존행위와 관리행위만 하고 처분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대리권의 범위다. 그렇게 아시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 자 99페이지 조문을 한번 보자. 99페이지 118조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시작.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호 무슨 행위? 그러니까 보존행위는 수선행위를 가리킨다 아시면 돼요. 수선행위. 2호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게 하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계량행위를 관리행위라고 그래. 이용 또는 계량행위를 무슨 행위? 관리행위. 그러면 여기서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인은 소유자와 똑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요. 다는 안 돼. 다는 안 되고 보관만 하라는 거예요. 보관만. 뭐만 하라? 보관만. 이렇게 다시 보존행위. 그럼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하는 거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는 거요. 제한 없이. 거기다 보존행위 오른쪽에 메모. 보존행위 오른쪽에다가 메모. 1호 오른쪽에다 제한 없음 이렇게 쓰셔. 그러나 이용행위나 관리행위는 제한 없는 것이야. 성질을 변하지 않게 해야 돼. 그렇지. 지목을 지금 이 땅이 요 갑이 을에게 팔아달라고 한 땅이 지목이 전이야. 전. 근데 이것을 지목을 대로 바꾸면 땅값이 팍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지목을 전을 대로 바꾸기 위해서 법무사에게 위임을 했어. 그러면 전을 대로 바꾼다면 권리의 성질을 변하게 하지? 그런 짓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이게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해야지. 이용이 전을 그대로 임대하는 것은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이런 것들은. 그래서 자 여기 본다. 보관만 하라. 그러면 이제 관리행위에는 따라서 이용행위, 계량행위. 그래서 법조문에 있는 것처럼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애워본다. 보이게 있다. 보이게 애워줘야 돼. 다시 보이게가 뭐요?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 이걸 보이게. 처분행위는 돼 안 돼? 안 된다. 그러면 자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한 경우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나오지? 근데 명확한 경우에 이게 이렇게 헷갈리니까 주의하셔야 돼. 따라서 부여받은 행위, 이행수단, 또 다른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할 권한은 없다. 이해 가셨나? 그러면 여러분들 21페이지 보충결의 21페이지를 한번 보셔. 보충결의 21페이지 맨 위에 4번의 양가로 1번에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한 경우 나오지? 거기다 써놨어. 외워본다. 위임받은 행위와 그 이행수단은 가능하지만 또 다른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할 권한은 없다. 그 이해해 놓으면 문제가 다 풀려버려 이렇게. 자 5분간 쉬었다 합시다.